안녕하십니까. 2019년 10월 22일 최병우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. 아마 영장실질심사는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그 공소장에 보면 모두 11개 혐의인데 그중 4개가 조국 전 장관과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,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이죠. 조민이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밑에서 인턴을 2주간 하고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부분, 그 부분과 관련해서 왜 제가 과거에 인턴 품앗이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.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장영표 교수 아들은 또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 가서 인턴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, 이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검찰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조국 서울대 교수가 전화를 해서 그 세미나에 참석하라고 하더라. 2009년 5월 15일입니다. 참석하라고 하더라. 사형제 관련이었는데 내가 그거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와서 참석하라고 그래서 그날 하루 참석했더니 보름치 인턴 증명서를 끊어줬다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럼 우선 당시 조국 교수가 전화를 한 것이고, 물론 조국 교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전화를 한 것이고, 그 다음에 끊어준 것도 이게 서울법대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, 공익인권법센터 당시에는 한인섭 원장 시절입니다. 나간 거기 때문에 이거 정경심 교수가 관여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. 또 조국 교수가 직접 전화했고, 그래서 이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 얘기는 허위라고 생각했다. 하루 나가고 보름치를 끊어줬으니까 이제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 확실하게 이걸 가지고 이제 어디 대학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 제출을 했을 테니까 업무방해 혐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, 방배동 자택에 하드디스크 2개 교체할 때 그때 그때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죠. 후보자가 집에 들어가면서 그 하드디스크 교체하고 있는 김경록 씨, 한국투자증권 봤다는 거 아닙니까? 봐서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,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고요. 물론 이 부분도 또 조국 전 장관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진술이 구체적입니다. 그리고 그날 그렇게 단순히 그냥 마주친 정도가 아니고요. 나중에 이제 식사까지 같이 한 적이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게 이제 증거인멸, 방조, 이런 게 되겠죠. 묵인,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이 부분도 이제 조금 더 수사할 부분은 있지만, 어찌됐든 간에 지금 관련자들의 증언들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것도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간의 일종의 공통 혐의다,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제 웅동학원 부분인데, 웅동학원 관련해서 2가지가 있습니다. 그 2가지 중에 하나는 우선 웅동학원에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죠. 조건이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었는데, 이때 자기가 웅동학원에 건설을 해주면서 받지 못한 돈, 채권,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웅동학원에 소송을 겁니다. 이 당시에 웅동학원 이사장은 조국 전 장관, 또 조건의 아버지, 그러니까 아버지를 상대로 아들이 소송을 거는 겁니다. 그런데 이때 조국 전 장관은 이사로 있었습니다. 조국 전 장관이 웅동학원에 이사로 있었던 기간이 1999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. 그 즈음에 있었던 상황입니다. 그런데 그때 이 조건이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. 근데 이 소송에 웅동학원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. 어떻게 됐겠습니까? 당연히 패소했겠죠.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건대는 명백하게, 아마 검찰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을 텐데, 이거는 일부러 대응 안 한 것이다. 왜냐하면 조건의 채권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웅동학원에서 일부러 대응을 안 한 것이다, 이런 걸로 보입니다.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업무상 배임이나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, 자, 과연 웅동학원의 이사였던 당시 서울대 교수 조국, 과연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관여를 했는지. 왜 그러냐면 이 집안에서는 조국 서울대 교수가 유일한 법학 전공자입니다. 그러니까 다른 변호사를 만약에 쓰지 않았다면
이 문제에 관해서 소송을 하자 말자, 하자 말자 이런 것들은 아마도 조국 이사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. 관여하면 이 부분도 또 죄가 되는 것이죠. 이건 이제 조국 전 장관을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대목이고, 아마도 웅동학원의 관련 이사나 회의록 뭐 이런 것들은 이미 검토가 다 끝났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웅동학원 관련인데, 사실은 2006년 9월에 그 캠코, 한국자산관리공사죠. 자산관리공사가 웅동학원에 빌려준 그 돈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합니다. 근데 그 부동산 가압류 소송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하는 그 문건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, 이 문건이 방배동 자택 컴퓨터 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. 그러면 정경심 교수는 영문학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소송 대응 문건을 조국 전 장관 일가가 대응해서 만들었다, 또는 어디에서 그거를 받았다 하면 그걸 만들거나 검토하는 데 관여할 사람은 조국 전 장관밖에 없다.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법률적인 지식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 그 자택에서 웅동학원 소송 대응 문건이 발견됐다는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직접 만들었거나 아니면 누군가 변호사가 만든 것을 조국 전 장관이 검토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아마도 검찰이 다른 사람들의 관련 증언을 이미 확보한 상태일 텐데 조국 전 장관을 불러서 뭐냐 이게 도대체 라고 물어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자, 요 네 가지가 조국 전 장관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, 또는 연루됐을 것으로 보이는, 이제 그 인턴 품앗이 같은 경우 보이는 그 혐의들입니다. 이 혐의들만 해도 상당히 무겁습니다. 물론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불러서 뭐 구속 기소를 할지 뭐 불구속 기소를 할지 뭐 기소는 할 것으로 보이는데,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가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조국 전 장관을 불러서 물어봐야 될 관련 혐의가 네 가지다 하는 것이고, 자, 관련해서 그러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, 사실은 뭐 오늘 조간신문에 다 보도가 됐는데 그 영장에는 11가지 혐의가 적시되어 있습니다. 물론 뭐 크게 보면 초반에 있었던 그 의학논문, 웅동학원, 사모펀드, 표창장 위조 뭐 이런 것이요. 이 중에 이제 표창장 위조 부분은 이미 기소가 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추가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. 그게 뭐냐면 이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서 그게 위조됐으니까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, 위조 사문서 행사 뭐 이런 것들이 되죠. 그거는 이제 단국대 의과학 논문 뭐 이런 것들, 그다음에 업무방해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저 뭐 고려대 입시에 제출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업무방해입니다. 그리고 그런 것들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겁니다. 다 이런 것들은 사건별로 보면 비슷한 겁니다. 근데 법률 적용의 문제다.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고요. 여기에 좀 주목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제 업무상 횡령도 있고 그런데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요거는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죠. 조범동에 대한 공소장에는 없는 내용입니다. 범죄수익은닉. 그러면 범죄수익을 어떻게 은닉했을까? 이 부분은 공소장에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. 근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범죄인데, 왜냐하면 조범동 공소장에는 없었기 때문에 정경심 공소장에만 새롭게 나오는 내용입니다. 근데 이 범죄수익은닉이라는 것은 아마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던 것이 아니냐,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. 근데 그 미공개 정보라는 것은 그럼 과연 뭘까? 이것도 이제 추정입니다. 왜 그러냐면 현재 공소장에는 그것이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. 그 WFM이라고 그 원래 영어교육업체인데 이제 2차 전지 부분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해 나갔던 WFM 있었죠. 그 WFM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,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그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혹시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,
차명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동생. 아니죠.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아니고 정경심 교수 동생. 동생한테 돈을 3억 원을 주어서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만든 거. 그것이 정경심 교수 동생의 돈이 아니고 결국 정경심 교수의 돈 아니냐. 이렇게 되면 이게 차명 보유가 됩니다. 이 부분도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또는 범죄수익 은닉 뭐 이런 것이 될 가능성이 있고, 그 다음에 또 정경심 교수의 동생 이정모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안에서 WFM 주식 12만 주가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왜 이 12만 주가 정 씨 동생 집에서 나왔느냐? 이것도 좀 의문이죠.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경심 교수 동생을 검찰이 조사해서 대충 윤곽을 파악하고 있을 거고요. 근데 요것도 결국은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되는 것 아니냐. 이게 이 12만 주가 실질적으로는 정경심 교수 거 아니냐.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. 그래서 아마 요 범죄 수익 은닉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개 정경심 교수가 차명이나 또는 이제 본인 명의지만 어디에 숨겨놨던 거, 12만 주나 이런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업무상 횡령, 보조금관리법 위반,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총 11가지인데, 그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은 실질적으로 2개인데, 사모펀드하고 표창장 위조 2개인데, 그거를 막 이리저리 쪼개놨다,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, 어쨌든, 법률 위반 자체가 그런 겁니다, 원래.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17개니 18개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몇 개에 불과합니다. 법률 위반이라는 게 원래 여러 가지 법이 이렇게 여기저기 위반된 것, 그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당국대 의과학 논문 그 논문을 가지고 고려대 입시에 활용했다든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든지 그 다음에 웅동학원이 아니고 사모펀드 부분, 요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,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그 장영표 교수 아들 인턴 품앗이, 이 문제는 정경심 교수가 관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니까 본인이 직접 전화했다고도 하고, 이 부분 꽤 중요해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자택 하드디스크, 증거 인멸 방조, 이 혐의. 그 다음에 웅동학원 관련은 만약에 관련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무겁기는 이 죄가 제일 무거운 겁니다.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제 약간은 좀 격가지인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웅동학원 관련 부분은 만약에 본질적인 문제에 관여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한 범죄가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